예, 제가 저 책을 못 가져왔네요. 저 책을 한번 딱 또 세워놔야 되는데. 네, 아이고 저 선생님 책 어떻습니까 지금 반응이? 괜찮은 편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지금 출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지금 일쇄가 거의 끝나간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네, 꼭 다 팔려서 그렇다기보다는 네네. 그 출판사에서 추세가 팔리는 추세가 좋은가? 관리가 추세가 괜찮으니까 이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야, 아니 저 그 이 싸대기 방송 하면은 네. 채팅창이나 네. 댓글에 지금 주문했습니다. 네. 뭐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책은 다 본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야, 이거 선생님 출판 기념회 안 하십니까? 아니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출판사에서. 출판사에서 하거나 네. 또 딴 데 요청이 있어야 딴 데서. 하는데 이번 책이 그렇게 대중적인 책은 아니에요. 네. 그 꼭 필요한 심리학 네네. 이론을 알려주는 책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슬슬 읽으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은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쓰셨던 책들, 네. 뭐 가짜 사랑 고라는 사이가 네. 가장 최근 책이시고 그 전에가 이제 한국인의 마음속에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 네. 그런 건 그런 재밌죠. 책에 비하면은 좀 어렵더라고요. 예, 약간 어렵죠. 딱딱하고. 다시 대학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지식을 잘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크게 도움은 되죠. 네. 왜냐하면 심리학의 기초 이론들이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그리고 또 심리학 전반에 대한 어떤 이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하고 좋은 책이긴 한데 그렇게 네네. 아주 재미있고 막 대중적인 책은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 팔리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앞에 제목이 제목이. 미국 주류 심리학은 틀렸다. 아하. 이런 것들을 뽑아서 그게 좀 효과를 보는 거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그게 왜 자극적일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 심리학, 한국에 소개된 심리학은 다 미국 주류 심리학입니다.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심리학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읽으시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찝찝한데 이런 거 느끼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틀렸다니까. 그래? 뭐지? 뭐가 이렇게. 틀렸지? 네. 그럼 진짜 심리학은 뭐지? 뭐 올바른 심리학은 뭐지? 이런 호기심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게 생겨서. 근데 지금 채팅창에도 김태형 선생님 책 전부 다 소장하고 계시다고. 네, 야, 저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광팬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한번 이 출판 기념회 한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저는 이제 읽으면서 좀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주류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동물로 보고 싶은데 네. 요즘 들어와서는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네. 그래? 그러면은 머리에 컴퓨터를 단 동물로 본다. 네.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선생님. 네. 인간으로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뭐 안 보고 싶다는 것도 있고 또 네. 연구를 잘못해서 인간으로 못 보는 것도 있겠죠. 그 사실 의도도 있을 수 있고 무식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군요. 두 가지 다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의도보다는 좀 그 당시의 한계 때문에 인간을 동물로 본 측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인간을 성본능에 의해 지배되는 존재, 한마디로 이제 본능에 의해 지배되는 존재, 네, 네. 동물이라고 본 겁니다. 아하. 근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그 프로이트주의에 반대하면서 행동주의를 내세우는데 네네. 행동주의 심리학의 출발 자체가 동물 심리학이었어요. 음. 이 사람들이 행동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연구하면서 심리학자가 됐다기보다는 네. 동물을 연구하면서 동물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 심리까지 확장을 한 사람들이에요. 동물병원 하다가 내과 연 거네요. 그런 식이죠. 야, 위험하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초기 행동 심리학은 거의 동물 연구에 기초해서 사람을 동물처럼 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빛을 반짝하게 보여주면 동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네네. 전기 충격을 주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네. 이런 걸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행동주의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실험실이 있었고 동물을 관리하는 그 동물 키우는 곳이 있었어요. 아니, 쥐하고 심리학과인데 심리학과인데 동물 키우고 있어. 거기에 쥐 키우고 있어. 엄청 많아. 토끼하고 쥐하고. 선생님, 쥐 얘기하니까 이거 혹시 그 저 네. 80년 광주항쟁 당시에 네. 그 글라이스틴이냐 누구였죠 그때? 주한미 사령관인지 네, 주한미 네. 대사관인지 위컴이었나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들쥐라 그 들쥐와 같다고. 네. 이 들쥐 이거 이 행동 심리학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거? 그러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을 그렇게 자극을 주면 반응하는 동물적 존재로 봤단 말이죠. 걔도 그렇게 말한 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인간 심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미국 심리학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한 이유는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의도가 있는 거네요. 자 보면은 그럼 모든 인간을 그렇게 봤느냐면 그건 아닙니다.
자극을 주는 존재도 있다고 봤어요. 허허. 자극을 받아서 리스판스 반응을 하는 존재 SR 네. 이론이 그건데 초기 네, 행동주의 네. 심리학에 그런 존재가 일반 사람이고 네. 자극을 주는 고도한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SR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인간. 그건 누구겠습니까? 어허. 지배층. 자기들이다. 자기들이에요. SR은 뭘 준 말입니까? Stimulus Response에서 발음이 안 되는 자극 반응. 자극 반응이다. 그래가지고 그 왓슨이라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창시자, 미국 네. 심리학의 거의 창시자라고 네, 네. 볼 수 있는데 왓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이들을 자기한테 보내라. 네. 꼬리표를 달아서 대통령, 뭐 언론인. 그럼 자기가 키워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에 필요한 자극을 계속 주면 네.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 조련하듯이 자극을 통해서 조련해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전제 조건은 뭐예요? 자극을 주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네요. 그건 누구? 자기예요. 전지전능한 왓슨. 창조주네. 전지전능한 왓슨이 아. 애들을 보내주면 조련해서 네. 자극을 계속 줘서 대통령으로 키우겠다, 뭐 언론인으로 키우겠다, 예술가로 키우겠다 이런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미국 지배층은 이 이론이 확산되는 걸 좋아하면서도 자기들이 SR에 좌우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자기들은 자극을 주는 자고. 그러니까 이 책을 팔아먹고 자기들의 학문을 팔아먹을 그 사람들을 그렇죠. 개돼지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를 들쥐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개돼지로 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이론이 득세하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지 않았겠습니까? 예. 야,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인데 왜 쥐를 너희는 연구하냐? 왜 인간 심리를 연구를 안 하냐? 동물만 연구하고 심리가 네. 없다고 보냐? 네네. 비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S 사이에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인지를 집어넣어요. 인지. 생각할 줄 아니까 인간은. 그래서 이걸 가운데 집어넣어서 중간에 네. 온갖 뭘 집어넣어요. SOR 이렇게 끼워 넣죠. O는 뭡니까? 그게 이제 뭐 오가니즘인가 해서 인간 네. 유기체를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근데 저도 뭐 이제 치매가 와서 자세한 건 기억 잘 못하는데 네. 어쨌든 중간에 사고 과정을 집어넣었다는 그런 것이죠. 걸 넣어서 좀 뭔가 네. 이제 반영을 하는 척 하군 거군요. 네, 너 하도 욕을 네. 먹으니까. 욕을 먹으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SR 다 빼고 인지주의가 득세를 하죠. 네. 인간은 똑똑하다. 네, 사고할 네. 줄 알고 컴퓨터와 유사한 사고를 한다. 이게 인지주의인데 네. 사실 기본은 여전히 행동주의적 인간관을 깔고 있습니다. 기본은. 그래서 제가 컴퓨터라는 사실은 인정한 거 아니에요. 네네. 인간을. 네. 그래서 컴퓨터를 머리에 단 동물, 네. 똑똑한 동물로 본다. 미국 심리학. 똑똑한 동물로 본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충격적이더라고요. 미국 네. 심리학이 그런 거구나. 그쵸. 그런 게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랬고요. 저는 또 이제 좀 좀 재미났던 것이 이게 계속 개인으로 이제 그 집중을 하나씩죠. 시킨다는 네.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그 진보 개혁 쪽에서도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야 결국은 나한테 도움이 돼야지 데모도 하는 거지. 약간 그런 식으로 치환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치면은 여의도에서 12월 3일 날 계엄군들 들어왔을 때 그 총 앞에 자기를 들이대고 그 장갑차 앞에를 막고 있는 죽을 수도 있는데 네. 자기를 위해서 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쟤네들이 자극을 주는 자들이 그 창조자들이 지들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 개인으로 막 해서 하는 것은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지만 우리 진보 개혁 안에서도 이런 개인주의가 은연중에 너무 있는 것 아닌가? 근데 네. 사실상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네. 촛불 집회나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나오지 않잖아요. 다들 자기 그렇죠. 자손들을 위해서 나오지. 저는 그거를 네네. 재작년 출간한 책에서 우리주의라고 하지 우리주의.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주의가 원래 한국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민족 심리인데 요게 신자유주의 체제가 되면서 네. 개인 이기주의에 거의 잠식이 됐어요, 사실상. 그래서 한국인의 마음속에서는 심각한 개인 이기주의와 잠재되어 있는 우리주의가 갈등 상황에 있다. 갈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한국인들은 대체로 이기적이에요. 자기 밥 먹고 살 궁리나고 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다수예요. 근데 국가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다. 네, 네. 또는 뭐 우리라는 자각이 생겼다. 네. 이럴 때는 갑자기 불같이 우리주의가 확 올라와요. 불같이 일어나는 잠재돼 거죠. 있던. 이거는 5천 년간에 걸쳐 형성된
민족 심리이기 때문에 키세스 군단이 갑자기 막 나오죠. 뛰쳐나오고 바로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개인주의에 의해서 잠식이 돼서 그렇지 네. 여전히 한국인들 마음속에는 잠재돼 있고 이게 약화되면서 깨지고 있는 것이 한국인의 정신적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걸 원인. 좋아하는데 좋아하죠. 우리가 되는 한국 걸 사람들은 좋아하죠. 근본적으로 한국 사람들 우리가 됐을 때 제일 좋아하거든요. 희열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근데 이게 지금 사회가 그거를 다 개인으로 갈라놓으니까 그렇죠. 그거 사이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정신적 고통이 지대하다는 거죠. 그런 거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가장 행복했던 거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됐을 때 꼽아야 네. 대부분. 다 뭐 월드컵 때. 예. 월드컵 거리 응원. 빰빰빰빰빰. 아니면 촛불 집회. 촛불 집회. 아니면 또 뭐 공연장 가서 우리가 됐을 때. 네. 뭐 등등등. 떼창. 예, 떼창할 때. 그런 걸 좋아하고 술도 혼자 먹는 것보다 우리가 돼서 먹을 때 네. 훨씬 더 좋아하고. 좋아하죠. 노래방도 혼자 가기보단 몰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노래방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진짜 저 데모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때 막 진짜 네. 노래방 이거 일본 문화라고 가라오케라고. 심지어는 근데 우린 다 같이 가. 예, 한국 젊은이들은 개인주의가 심하다고 해도 아, 일본하고 차이 나는 점이 네. 일본은 개인적 게임을 좋아, 개인 게임을 좋아해요. 콘솔 게임이라 그럽니까? 네. 혼자 집에서 게임기 놓고 예. 혼자 깨는 거 있잖아요. 아, 나 혼자 그냥 깨는 거. 하는 거. 한국 그 젊은이들 보세요. 네. 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모여서 팀 짜서 하잖아요. 네. 거기서 뭐 말하면서. 네, 말하면서. 나는 그게 참 그 신기해. 어떻게 이거를 하면서 또 말도 채팅도 하는지. 네. 그래서 게임 좋아하는 성향 자체가 달라요. 한국은 뭐든지 모여서 해야 돼. 모여서 게임도 모여서 해야 되고 심지어는 개인 게임을 하는데 게임방에 모여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되었을 때 즐거워한다는 걸 알 수 예. 있거든요. 아, 재밌습니다. 이거 좀 신간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그 이제 마지막 챕터 쪽에 있는 거 이제 세대 심리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심리 통제, 심리적 도움 주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대 심리는 일단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녀 교육을 할 때, 애 키울 때 이걸 내가 봤으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심리학 개론을 통해서 우리가 심리 통제를 하고 자기 스스로가 또 다른 분들을 도와드릴 수도 있다. 심리 상담은 아니고 이거는 그렇죠. 그 그건 수준은 전문가에게 아니고. 맡기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인식의 전환인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 미국 주류심 따로 나 따로인데. 네, 미국 주류심리학은 예. 인간 심리를 발전시키는데 아무 관심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 심리가 어떻게 형성 발전되고 네.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지 예. 이런 건 관심 없어요. 대체로 인간 심리는 고정된 것으로 보고 뭐 개인이 그 유전적으로 타고났거나 또는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이미 형성되거나 네. 이렇게 이해하지. 그걸로 끝난. 예, 그게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고 또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없기 때문에 심리학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네. 인간 심리를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도 주고 자기 분석도 하고 이런 쪽은 관심이 별로 없고요. 어떤 데 관심이 있냐면 사회는 관여 안 하고 사회가 썩어갈 거 아닙니까? 병들고. 예. 그럼 정신이 아픈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거 치료하는 거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적인 쪽만 발전이 돼 있죠. 약 팔아먹는 거군요. 그렇죠. 병 주고 약 주는 겁니다. 그 미국에서 그 약 파는 게 그 무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막대한 돈을 벌죠. 야, 그거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치료, 심리 치료, 네네. 심리 상담 이쪽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네네.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사람들이 네.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죠. 네. 그냥 아픈 사람 생기면 역시 그것도 개인이군요. 그렇죠. 개인으로 돌리는 거죠. 네가 어려서 그렇게 자라서 그래. 그렇죠. 예. 아버지한테 고못으로 맞아서 그래. 맞아서 뭐. 그래. 유전자가 그런 게 있어. 예.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개인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예. 그 시절에 왜 아버지들이 이렇게 폭력적이었냐. 네, 선생님이 이제 주장하시는 그런 네, 거죠. 그런 사회 문제 이런 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네. 그냥 아버지 잘 만나야 된다. 고무수로 때리는 아버지 만나면 안 된다. 숙명론이네요. 그러네, 아니면 숙명론이네. 뭐 입이 맞았으면 할 수 없으니까 심리 치료 받아라. 이런 정도인데요. 그게 아니고 네.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인간 심리를 더 좋은 쪽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킨 다음 서로 그러한 심리학 지식과 이론에 기초해서 상대방한테 도움도 주고 예. 자기도 더 발전시키고 예. 이런 거를 다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그거를 언급한 거죠. 이거 굉장히 이제까지는 뭐 저도 심리학책을 많이 본 건 아닙니다만 좀 본 적 없는 네.
뭔가 좀 그런 이 부분은 좀 사실 따로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근데 뭐 출판을 제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간 많이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강력한 심리 치료는 촛불 집회인 거죠, 선생님? 아 그렇습니다. 네. 사회가 건강해야죠. 네. 네. 예, 촛불에 나오시면 여러분 그 마음이 뻥 뚫리고 이제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